비트코인을 포함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하시나요? 그 암호화폐나 이런 쪽 네네. 같은 경우를 네. 보통 이제 주식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은 네. 암호화폐를 잘 인정을 잘 안 해요. 주식했던 사람은요? 예. 네. 그 이제 기성세대라는 표현을 네. 좀 쓸게요. 네. 이제 기준을 딱 하면. 예를 들어서 혹시 NFT 알아요? 딱 물었을 때 네. 그 정의나 이런 부분을 장황하게 설명하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네. 안다 그러면 기성세대나 네네네. 그게 뭐야 그러면 그 기성세대. 아니 저도 이제 최근에 NFT를 알게 된 게 무슨 강동원 님이 그 유튜브 하는 그 무슨 네. 톱질하는 장면 있잖아요. 어, 그런 걸 가지고 뭐 어떤 그거를 어떤 저장에 네. 넣어가지고 뭐 하는 네. 그런 게 네. 뭐 어떤 또 돈으로 예, 예, 거래를 한다. 예. 그게 또 뭔가요? 근데 NFT는? 그러니까 NFT를 네. 쉽게 설명을 하면은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이 1,000원짜리, 만원짜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제 1,000원짜리랑 우리 대표님 1,000원짜리랑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죠? 네. 결혼하셨어요? 네. 했어요. 자제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딸 2명 있어요. 딸 둘이에요? 네. 아들이 없구나. 우리 아들이 있어요. 저는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식을 바꾸자 그러면 아, 그쵸.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게 NFT예요. 진짜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네요.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라는 그것도 진품 하나잖아요. 그렇죠. 커피 제품 무한하게 많아요. 네. 그죠?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거를 인정하거나 그런 부분 장치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쉽게 비교를 하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앞으로 벤치 불가요. NFT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은 당연히 커지는데 근데 무분별한 NFT 자체는 또 소위 말해가지고 코인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투정판이에요. 어떻게 보면 투정판이에요. 그런 투정판의 뭐 옥석을 NFT 또 옥석을 NFT도 뭐 이게 진짜인지 뭐 그 뭐라고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그런 쪽에 의미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가치가 좀 있을 수 그렇죠. 가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은. 근데 아무 회사에 이제 뭐 NFT 만든다 해가지고 그거 가치 있다고 해서 뭐 사라 그래서 덥석 사면은 그렇죠. 그거 어디다 파는 걸 건데. 그러니까요. 맞네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 네. 과거에 뭐 로버트 태권브이라든지 또리 장군이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애니메이션 사업 자체가 웹툰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사양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만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걸 과거의 향수에 있는 부분을 NFT로 이렇게 전환을 시킨다면 그건 비즈니스 가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그래서 어쨌든 기성세대하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고 그거를 알고 있으면은 돈 벌 기회가 있는 사람들 그걸 모르고 있으면 돈 벌 기회는 별로 없는 사람들 그 부분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코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라기보다도 뭐라고 했죠? 접근 자체 잘 못했던 이유 자체가 기본적인 분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수익 가치 분석이 안 되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분석들로 그죠? 그렇죠. 매출액도 없어. 그리고 성장 가치도 없어. 왜냐면 이 인사이트를 좀 그리려고 하는데 감도 없어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연히 그걸 가지고 어떤 가치가 있게 된다는 거는 이건 너무 리스크하다. 그러니까 코인에 대해 가지고 거품 논자들은 이런 논리가 굉장히 강해요. 맞잖아요. 아무것도 실체도 없어. 그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뭐 글로벌 금융기관이 막 투자하고 뭐 ETF도 만들고 선물도 만들고 뭐 뭐라고 해죠? 뭐 선물 ETF는 만드는 건 당연한데 근데 이제 현물로도 막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또 글로벌 금융기관이 투자했어.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 우리가 펀드들 운용사들이란지 이런 쪽에 이제 금융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뭐 IMF 우리는 IMF 겪었잖아요. 아이가 아프고 엄마가 아프고 아빠도 아프다 그래서 IMF래요 이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금융이란지 이런 부분 오면은 거의 펀드들은 작살이 나요. 작살이 난다. 반토막 나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채권 쪽이 좀 안전하다고 해서 뭐 국채를 좀 투자해놨어.
그런데 러시아 배째라 그러기도 하고 네. 남미라든지 중미라든지 좀 가난한 나라들 같은 그런 경우 나도 배째세요 이렇게 하는데 네. 비트코인은 짤 배가 없어요. 짤 배가 없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경기의 흐름에 큰 영향을 안 받아요. 안 안 받는다는 아예 안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네. 자, 첫 번째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을까요? 안 받아요. 크게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은 받죠.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전체적인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줄어들기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는데 일반적인 금리라든지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아요. 일반적으로. 자, 유가의 영향을 받나요? 환율의 영향을 받나요? 그죠? 얘의 어떤 가치 산정하는 부분에 경기에 그렇게 큰 부분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네네. 다만 이제 심리하고는 영향을 받겠죠. 네네.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 네, 그죠? 네. 약간의 어떤 말씀드렸던 경기와 심리에 대한 그런 부분 영향을 분명히 받긴 받아요. 근데 어쨌든 경기하고는 크게 없다. 일반적인 비즈니스하고 네. 비교를 해서는 네. 상대적으로 없고 거기다가 2,100만 개예요. 예. 희귀성도 있어요. 희귀성. 이더리움은 무한대로 그게 네. 되거든요. 네. 무한대예요. 네. 근데 네. 비트코인은 2,100만 개의 한정된 수량이 있어요. 희귀성이 있는 거예요. 한정된 수량이. 그죠? 네. 쉽게 말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 금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가치 저장 수단이든지 교환 수단이든지 이런 개념으로 네네. 금하고 비슷하게 개념을 결국 그래요? 쉽게.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플랫폼하고 비슷하게 하면 되고 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뭐라고 토큰들이 많이 네네. 개발이 되고 네네. 이걸 근간으로 해가지고 네네. 비즈니스 자체가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쉽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양대 산맥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비트코인은 금하고 비교를 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약간 플랫폼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네네네.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코인이란 그런 부분 네네. 같은 경우는 그런 논리로 일단 보면은 조금 이해가 좀 될 수도 있고 네네. 거기서 결정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모나리자라는 그림 쪼가리 하나가 네네. 경매에 나오면은 네. 최소한 수십억이 되잖아요. 그래요. 그럼 그림 쪼가리인데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튤립도 과거에 투기 열풍이 불 때 튤립 한 송이가 2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래요. 예. 오. 튤립 투기 열풍 한번 딱 검색하시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렇군요. 비트코인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2017년도에 2천 몇백만 원까지 풍 떴을 때는 그때는 진짜 개인들이 저항이에요. 네. 정부라는 어떤 중앙화, 보통 이제 탈중앙화라는 표현을 아마 많이 이제 검색하면 들으실 건데 중앙화하고의 싸움이 개인들만 이제 목소리 막 고함 지르면서 그렇게 됐다면은 최근에 뭐라고 해야죠? 4월달에 고점을 찍거나 그 다음에 얼마 전에 8천만 넘어가서 신고성을 생신할 때 이때는 개인과 기업들 전체가 정부하고 싸운다. 그러니까 비유를 좀 할게요. 그런 식으로.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더 많이 이제 그럼 코인이라는 시장 자체는 저는 그렇게 봐요. 아까 이제 기업 형태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코인하고 결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IT 버블 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수십 배씩 빵빵빵 뛰었어요. 그때도 굉장히 큰 투기 열풍이 이렇게 불었을 때 자,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아직까지 코 흘리게 될 돈만 있어요. 표현을 쓰자면 투전판이에요. 비교 분석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거의 가격적 논리예요. 가격적 논리. 물론 이제 코인 시장에서 신각보들 같은 경우에 코인 시장이 많이 나타났어요. 돈 진짜 많이 번 사람 많아요. 코인 시장.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코인에 더 많이 기웃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은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짧으면 2, 3년 아니고 길어야 5년 안에 100배 시장이 올 수가 있어요. 코인에서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IT 버블 때 수십 배 시장이 왔는데 코인은 주식보다 변동성이 제가 봤을 때 10배 이상 더 커요. 하루에도 몇 배가 움직여요. 하루에. 비트코인 근데 주변에 이렇게 비트코인 돈 버신 분 중에 얼마 투자해서 많이 버신 분 중에 좀 기억나시는 분 좀 있으신가요?
실제적으로 네. 좀 말만 좀 들은 부분이고 네. 실제적으로 보지는 못했고요. 네. 다만 실제적으로 본 사람이 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런 네. 부분보다도 네. 3원에 250만 개를 산 사람이 있어요. 3원에? 3원 할 때, 네. 2011년도 정도에. 네. 2011년에 그 정도에. 3원 할 때? 3원 할 때. 네. 근데 지금 얼마예요? 샀는데, 네. 자, 샀는데, 네. 중요한 게 네. 샀는데, 네. 30배 먹고 90원에 팔았어요. 네. 2억 원 넘게 벌었죠. 네. 750만 원이 2억 1천 얼마인가에 하여튼 2억 원이 넘게 됐어요. 네. 30배니까. 네. 자, 근데 그걸 지금 가지고 있었다면은, 네. 최소한 50조, 60조. 10년 만에. 그러면 50조, 60조. 와. 자, 근데 왜 안 가지고 있었대요? 예? 팔아서. 팔았죠, 그걸. 어머나. 30배 올랐는데 안 팔겠어요? 와. 대표님, 30배 올랐는데. 팔죠.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인사이트를 아까 제가 음. 그런 투자할 때,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네네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큰 네. 수익을 가져갔다고 말해요. 네. 아직 전기차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논리로 투자를 네.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 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걸 이런 논리로 그 당시에 투자했던 사람이 네네. 있을까요? 3원 이렇게 하는데 이거 1억 한다고? 지금이야 비트코인 분석한 어떤 뭐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 네. 이걸 5억까지 내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내다보는 회사 사람이 아니라 3원 할 때 몇천만 원 간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저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주변에 아는 분 중에 한 분 있는데 네. 이건 좀 굉장히 웃긴 이야기긴 한데 네. 비트코인을 이 프로그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분이 어떤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네. 그분은 유부녀예요. 네. 근데 그 유부녀가 굉장히 예뻤어요. 네. 근데 그 남편한테 내가 이 비트코인을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당신 이거 해가지고 50억 벌게 해줄 테니까 당신 부인을 넘겨라. 그렇게 했는데 이 남편이 진짜 그렇게 해주면 나 진짜 나 이혼하겠다 한 거예요. 그렇게 여자를 팔았어요. 이혼하고 진짜 50억 벌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저한테 와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울면서 이 남자가 미쳐가지고 50억에 날 팔았다고 그 남자한테. 그래가지고 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근데 그게 가능한 거냐니까. 프로그램 만든 사람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 얘기 때문에 진짜 이게 현실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돈 번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뭐 몇백 명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항상 이제 신흥 갑부들은 어느 순간에 나오냐면은 시그널을 읽을 줄 알 때 그때 신흥 갑부들이 나와요. 그래요? 지금 이제 코인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큰 그건 아니에요. 근데 뭐 2022년, 2023년부터 이제 과세를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1년 유예를 해가지고. 그럼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법제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더 활성화가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돈 벌 수 있는 그런 때거리는 훨씬 더 많아지겠죠, 지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굉장히. 그리고 대중들이 그때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코인에 코자만 들어도 자락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이 아니라 소뚜껑 손잡이 있잖아요. 요거 보고도 이제 경기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때 돼서는 정부들이 이제 어떤 법제화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걸 계속 하니까 익숙해지니까 이제 선생님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기성세대들이 주식 쪽에만 자금을 몰아놨던 거를 조금씩 이쪽 코인 시장으로 계속 오기 시작하고 이슈 자체나 언론 쪽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그 이벤트성을 빵빵빵빵 터지게 되면 자금이 푹푹푹 들어오게 되겠죠. 자, 주식 거래소와 코스닥에 합산을 하면은 종목수 자체는 한 2,700개 정도 될 거예요. 종목수 자체가. 자,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의 거래소 자체를 딱 보면은 대표적인 그 빗썸 같은 경우가 188개예요, 지금 현재. 종목 추가 상장이 한 2개, 3개 돼가지고 한 190개 정도 되겠다.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가 한 80개, 90개 정도? 코빗이 있는 3, 40개밖에 안 돼요. 자금이 들어오면은 그냥 밀려서 올라가요. 조금 이해되세요? 좀 어렵긴 하네요. 좀 어려워요. 저는 뭐 안 해봤으니까. 수요와 공급이란 게 있고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주식시장도 예수금이 뭐 10조다, 20조다, 30조다, 뭐 대기자금이 풍부하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자금들이 들어와. 수요와 공급 원리에 가격이 측정되는 거잖아요. 어쨌든지. 그럼 당연히 알아서 밀려서 올라가겠죠. 사람들이 미쳐서 산다는데 어떻게 해요?
이 코인이 나중에 지금 뭐 두세 배밖에 안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진짜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소 100개 시장이 온다라면 10배밖에 안 올랐어. 네. 아직 90배 나온 거야. 네. 들어와. 네. 네? 황정민이 들어와 이게 아니라 그냥 들어와 이거잖아요. 와.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면 그때가 IT 버블 때 그냥 지르면 무조건 상할 거예요. 자금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자, 그리고 향후 금융시장의 향후 트렌드가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그 트렌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그런 트렌드죠. 지금 기존에는 이제 증권회사라는 그 증권이라는 부분이 증권시장이 있는 부분이죠. 이 시장 자체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쪽으로 많이 옮겨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새롭게 생성된 거의 대부분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대부분 주를 이룰 건데 얘네들 굳이 자본시장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산화폐 거래소 있잖아요. 가상화폐 거래소. 이쪽으로 많이 더 기웃거리겠죠. 그리고 투자의 도구라든지 수단이라든지 그리고 옆에 누가 돈 벌었다 그러면 배 아프잖아요. 그렇죠. 뭘로 돈 벌었어? 코인으로 돈 벌었어. 어디 거래하는데 뭐 비싼 거래 어디 거래해? 어떻게 개설해야 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옆집에 또리 엄마, 개똥이 엄마, 소똥이 엄마, 말똥이 엄마까지 다 돈 벌었는데 나만 돈 벌었어. 못 벌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나도 해야지. 그렇죠. 근데 모든 아줌마들이 돈 벌었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그때 이제 물밀듯이 돈들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트렌드 자체가 결국은 이제 투자 수단의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주식이라는 그런 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지대화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확산이 돼버리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게 지금 트렌드로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시그널 자체. 이 시기를 빨리 읽고 여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겪어보든지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몸으로 젖어 있어야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알아서 내 몸 자체 붕 뜰 수가 있는 거지. 다 뜬 상태에서 남들이 이제 그냥 알아서 이제 탁탁탁 내려오는데 자기 혼자 다 뜬 상황에서 탁 타가지고 그냥 골로 가는 거죠.